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계속 생각해서 비슷한 단어라도 끝까지 써서 내세요. 답지를 절대 빈칸으로 제출하지 말 것.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시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머리가 아플 텐데요. 학생들만 시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출제를 해야 돼서요. 그게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힘든 상황 중에 하나예요. 뭐야.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시험이 스트레스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하지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매년 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뭐가 오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학생들의 어느 정도 점수를 너무 평균을 높게 잡아도 안 되고 낮게 잡아도 안 되고 적절한 평균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출제하면서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은 선생님들의 시험 출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비밀, 시크릿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 시크릿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 공부, 시험 칠 때 어떤 것을 유의하면 좋을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들만 시험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 선생님들도 문제 출제하고 채점하고 뭔가 문제 오류 찾아내느라고 힘든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시험 문제 출제에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시험 공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들의 출제 방향에 맞춘 첫 번째 학생들의 시험 준비 요령은요. 무조건 수업 시간에 집중해라 입니다. 수업 시간 안에 수업을 하지 않은 내용은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아이러니한 게 학교 앞에 다 존재하고 있는 내신 준비 학원이에요.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의 출제 문제와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이가 없죠. 내 정신세계를 저 사람이 분석한다고? 내 스타일을 저 사람이 간파한다고? 물론 비슷하게 그 성향을 분석해낼 수는 있겠지만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요. 그러면 어때요? 기존에 이렇게 제출하던 선생님이 이번에는 방향을 확 바꿔서 다르게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신학원에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학원에서 뭔가 이상해요, 문제가 오류가 있어요 하는 민원이 교육청에 많이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신 준비 학원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신 준비 학원을 다니기보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우선입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강조하는 것에서 분명히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소에 교과서에서 강조하신 것, 그리고 프린트물에서 강조하신 내용들 있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교과에서 꼭 배워야 되는 내용을 프린트로 정리해 주신 게 있다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내신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내신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도 수업 시간에 촉을 세우고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것이 내신 시험을 잘 치르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예를 들어 국어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문제를 다 제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학교도 있지만 2학년에서 반은 A라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반은 B라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학교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친 내용만 시험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선생님이 가르친 반은 평균이 90이고 B라는 선생님의 반은 평균이 70이다. 이렇게 보통 맞추지 않거든요. 거의 평균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시험 출제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수업 시간 플러스 시험 전 1, 2주 전에 선생님이 분명히 복습을 해 주실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싹 정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도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때로는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았었지만 새로운 이야기도 한두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옆반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선생님은 가볍게 넘어갔던 내용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시험 포인트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요. 복습해 주실 때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시는지. 중학교 시험은요, 틀리기 위해서 내는 시험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잘 맞추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변별력을 위해서 한두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낼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 문제,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것에서부터 기본점을 얻고 가니까요.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기출문제를 잘 살펴라입니다.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여러 번 기출문제와 내용이 겹치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를 제출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워야 되는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이 단원에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학습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이 변형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것들인지를 확실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그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 등에서 기출문제를 꼭 확인해서 핵심 내용을 익히고 시험에 들어가면 훨씬 유리하겠죠. 세 번째는요. 왜 OMR 카드 뒤쪽에 보면 서술형, 단답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나 기억 안 나, 모르겠어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 생각나는 답을 써보세요. 우리가 정답이라고 정해진 단어가 있죠. 그런데요, 비슷한 단어를 써도 유사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5점짜리 문제면 5점을 정확하게 써서 맞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답을 쓰면 3점, 2점, 1점이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계속 생각해서 비슷한 단어라도 끝까지 써서 내세요. 답지를 절대 빈칸으로 제출하지 말 것. 최대한 노력해서 작성할 것. 이것이 시험에 대한 꿀팁입니다. 예전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요,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1, 0, 1, 이 중에서 답이 있다. 모를 때는 그 세 가지 중에 쓴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스갯소리로 많이 전해왔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에 가장 최고의 답이라도 서술형에 적어서 제출하는 것. 그것이 시험을 치를 때 생각나지 않을 때 방법입니다. 절대 빈칸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의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요, 끝났다,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죠. 정말 시험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이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고 몇 등이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시험의 본질은 내가 이 단원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정리하고 오답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사실 시험의 본질이죠. 우리가 성적에 많이 연연하다 보니까 몇 점 맞았네? 그리고 그냥 던져놓고 아이 끝! 시험 끝났으니까 나는 끝!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시험의 이유라는 것은 거기에 있죠. 내가 이 부분에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정확히 몰랐던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을 치렀다고 시험지 던져놓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하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답지 줬는데 국어가 80점이니까 맞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자기가 쓴 답과 비교를 한번 꼭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OMR 카드가 리딩이 되는 가운데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이물질이 묻어서 잘못 읽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내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점수가 깎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이의 신청 기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내가 맞은 점수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맞다면 오답에서 내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 그것까지가 시험의 정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시험 출제 요령 대비해서 시험을 잘 치르는 핵심 꿀팁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시험하면 굉장히 긴장되고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요. 우리 시험의 본질이 어떤 건지 절대 잊지 말아요. 내가 공부한 것에 알고 모르는 것을 찾아내서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익히고 가는 것에 시험의 의미를 두기 바랍니다. 점수보다는 그렇게 차곡차곡 시험의 의미를 갖고 내가 배워나간 것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다음 학년 고등학교까지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학습에 구멍 없이 잘 채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것에 의미를 두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중학탐구 생활입니다.